혹시 요즘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계단을 오를 때마다 뚝뚝 소리가 나시나요?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 주셔야 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한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건강 비책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허준 선생의 동의보감에 나오는 학정혈과 무릎 강화 운동이에요. 동의보감에는 통즉불통 불통즉통이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기혈이 잘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는 뜻이라고 하네요. 이 원리를 무릎에 적용해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무릎 주변의 혈액순환이 막히면서 통증이 시작된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무릎이 시큰거리는 근본 원인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무릎 관절 안에는 연골이라는 아주 중요한 조직이 자리 잡고 있어요. 연골은 뼈와 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쿠션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연골이 닳거나 손상되면 뼈끼리 직접 부딪히면서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 셈이에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연골의 재생 능력은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서울대 연구팀에 따르면 연골세포의 노화가 진행될수록 복원 속도가 현저히 느려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무릎 주변 근육의 역할이에요. 허벅지 앞쪽에 있는 대퇴사두근이 바로 무릎을 지탱하는 핵심 근육이거든요. 대퇴사두근이 약해지면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관절을 받치는 힘이 줄어들면서 연골 마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허벅지 근육이 곧 무릎의 보호막인 셈이에요. 이 보호막이 얇아지는 순간 무릎은 외부 충격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맙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서도 무릎 건강의 핵심으로 근육과 기혈순환을 강조했던 거예요. 단순히 통증을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근본 원인을 해결하라는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동의보감에 나오는 학정혈에 대해 알아볼게요. 학정혈이라는 이름부터가 굉장히 독특하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학정혈의 학은 학자이고 정은 정수리 정자를 씁니다. 마치 학의 정수리처럼 무릎 슬개골 위에 자리 잡고 있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하네요. 정확한 위치를 알려드리면 무릎뼈 윗부분 중앙에 오목하게 들어간 곳이에요. 슬개골 정중앙에서 약 3cm 위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릎을 90도로 굽혀보시면 해당 부위가 확연히 느껴지실 거예요. 손가락으로 살짝 눌렀을 때 움푹 들어가는 바로 그 지점이 학정혈이에요. 이 혈자리는 십사경맥에 포함되지 않는 경외기 혈이라고 합니다. 임상 경험을 통해 새롭게 발견된 특별한 혈자리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학정혈이 왜 무릎에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여기에는 해부학적으로도 납득이 가는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학정혈이 위치한 곳은 대퇴사두근이 내려와서 무릎뼈와 만나는 지점이거든요. 허벅지의 강력한 근육이 무릎과 연결되는 바로 그 교차점인 셈이에요. 이 부위를 자극하면 대퇴사두근과 무릎 관절 주변의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동의보감에서 말한 통하면 아프지 않다는 원리가 여기서 작동하는 거예요. 학정혈의 대표적인 효능을 정리해보면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무릎 통증 완화이고 두 번째는 무릎 근육 강화라고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열과 습기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네 번째는 하지마비나 뇌혈관 질환 후유증에도 활용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퇴행성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학정혈은 꼭 기억해야 할 혈자리예요. 날이 흐리거나 비가 올 때 무릎이 더 쑤시는 분이라면 더욱 주목해 주셔야 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이런 증상을 비징이라고 불렀어요. 바람과 습기와 차가운 기운이 무릎에 침투해서 생기는 병으로 보았습니다. 비징에 걸리면 무릎이 시큰거리면서 저리고 묵직한 느낌이 계속되더라고요. 이때 학정혈을 자극하면 막혀있던 기혈의 흐름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 동의보감에 나오는 무시무시한 이름의 병이 학슬풍이에요. 학슬풍이란 허벅지와 종아리는 가늘어지고 무릎만 크게 부어오르는 증상을 말합니다. 마치 학의 다리처럼 무릎만 툭 튀어나온 모습이 된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에요. 오래 방치하면 관절 안의 삼출액이 고여 상태가 심각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역절풍이라는 병증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이건 호랑이가 무는 것처럼 관절을 돌아다니며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이에요. 백호역절풍이라고도 부르는데 현대의 의학에서는 통풍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합니다. 요산이 체내에 비정상적으로 쌓이면서
관절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무릎 질환에 대응하기 위해 동의보감이 제시한 핵심이 바로 혈자리 자극이에요. 학정혈과 함께 스란혈, 젖삼리혈을 삼총사처럼 활용하라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학정혈 지압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서 무릎을 90도로 굽혀주시면 됩니다. 슬개골 윗부분 정중앙의 오목한 지점을 엄지손가락으로 찾아주세요. 해당 부위를 3초간 지그시 눌렀다가 천천히 떼어주는 동작을 반복하면 됩니다. 이 동작을 양쪽 무릎 각각 20회씩 실시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지압봉이나 압진기가 있으시다면 도구를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지압할 때 너무 세게 누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적당한 강도를 유지해주세요. 약간 뻐근하면서도 시원한 느낌이 드는 정도가 가장 적절한 색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번, 저녁 잠들기 전에 한번 하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니까 하루 이틀의 효과를 기대하기보다 매일 습관처럼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학정혈과 함께 알아야 할 스란혈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란혈은 무릎의 눈이라는 뜻을 가진 혈자리예요. 슬개골 바로 아래 양호 옆에 움푹 들어간 부분이 바로 스란혈의 위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쪽은 내스란혈이라고 부르고 바깥쪽은 외스란혈이라고 부릅니다. 무릎 관절 강화와 연골 보호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전해지는 혈자리예요. 무릎이 시큰거리고 욱신거릴 때 학정혈과 함께 눌러주시면 시너지가 나타납니다. 지압 방법은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 무릎 양옆을 동시에 감싸듯 눌러주시면 돼요. 3초간 깊게 눌렀다 떼는 동작을 10회 정도 반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족삼리혈도 빼놓을 수 없겠죠. 동의보감에서 모든 병의 요혈이라고 극찬한 바로 그 혈자리입니다. 족삼리는 무릎뼈 바깥쪽에서 아래로 손가락 4개 정도 내려간 지점에 있어요. 옛날 선비들이 한양으로 과거 시험 보러 갈 때 이 혈을 자극하며 걸었다고 하네요. 먼 길을 떠나려거든 족삼리를 눌러라는 옛말이 있을 만큼 다리 건강의 핵심이에요. 다리 근육과 관절을 강화하고 하지 무력을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학정혈, 스란혈, 족삼리 이 세 혈자리를 동의보감에서는 삼총사처럼 활용했어요. 세 곳을 순서대로 자극해 주시면 무릎 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혈자리 지압과 함께 반드시 병행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운동이에요. 아무리 혈자리를 잘 눌러도 근육이 약하면 무릎은 계속 불안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대퇴사두근, 즉 허벅지 앞쪽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강한 대퇴사두근은 인공관절 수술의 필요성까지 지연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릎에 무리가 가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운동법이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집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4가지 운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의자에 앉아서 하는 다리 펴기 운동이에요. 의자에 허리를 곧게 세우고 앉은 뒤 한쪽 다리를 천천히 쭉 펴주세요. 이때 발목을 몸쪽으로 당겨서 발등이 위를 향하도록 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 상태에서 10초간 유지한 뒤 천천히 내려놓고 반대쪽도 똑같이 반복하시면 됩니다. 한쪽 다리당 10회씩 3세트를 기본으로 잡아주세요. 이 동작 하나만으로도 대퇴사두근에 상당한 자극이 가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운동은 벽 스쿼트, 다른 말로 투명의자 운동이라고 합니다. 벽에 등을 대고 서서 마치 의자에 앉듯이 천천히 무릎을 구부려 주시면 돼요.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등을 벽에 밀착한 채로 허벅지가 바닥과 평행해질 때까지 내려가시면 됩니다. 이 자세를 15초에서 30초 정도 유지하다가 천천히 올라오세요. 처음에는 10초도 힘드실 수 있는데 괜찮아요. 조금씩 시간을 늘려 나가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누워서 하는 집거상 운동이에요. 바닥에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한쪽 무릎은 세우고 반대쪽 다리는 쭉 편 채로 시작합니다. 편쪽 다리를 바닥에서 약 30cm 정도 천천히 들어 올려주세요. 5초간 공중에서 버틴 뒤 천천히 내려놓는 동작을 한쪽에 15회씩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 운동은 무릎에 거의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허벅지 근육만 집중적으로 단련할 수 있어요. 무릎이 많이 아프신 분도 편하게 따라하실 수 있는 아주 안전한 동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까치발 들기 운동이에요. 바닥에 서서 천천히 발 뒤꿈치를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간단한 동작입니다.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무릎 관절의 안정성을 높여줘요. 한 세트에 20회씩 3세트를 기본으로 실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균형이 불안하시면 벽이나 의자를 잡고 하셔도 전혀 문제 없어요. 중요한 건 발뒤꿈치를 올릴 때 최대한 높이 올려서 종아리에 충분한 자극을 주는 거예요. 이 4가지 운동을 매일 꾸준히 하시면 대퇴사두근이 눈에 띄게 강해집니다. 허벅지에 근육이 붙으면 무릎 관절이 안정되면서 시큰거림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어요. 운동 전후로 학정열 지압을 함께 해주시면 효과가 훨씬 극대화되더라고요. 지압으로 혈류를 먼저 열어주고 운동으로 근육을 키우는 이중 전략인 셈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운동 중에 무릎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셔야 합니다. 통증을 참고 억지로 하시면 오히려 관절 손상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 조심해 주세요.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릎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체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체중이 1kg 늘어날 때마다 무릎에는 약 4kg의 추가 부담이 가해진다고 합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무릎 연골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로 오래 쪼그려 앉는 자세는 반드시 피해주세요. 쪼그려 앉으면 무릎 관절의 체중의 7에서 8배에 달하는 압력이 집중된다고 하네요. 셋째로 계단보다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 무릎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계단 하산은 연골에 치명적인 충격을 줄 수 있어요. 넷째로 무릎을 항상 따뜻하게 유지해 주시는 것도 효과적인 관리법이에요. 찬 기온에 노출되면 혈관이 수축되면서 무릎 주변 혈액순환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반신욕이나 종욕으로 체온을 36도에서 38도 사이로 유지해 주시면 이상적이에요. 무릎 담요나 보온대를 활용하시는 것도 겨울철 관절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무릎 건강에 좋은 약재로 우슬을 추천하기도 했어요. 우슬은 소의 무릎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 관절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우슬 속 액디스테론이라는 성분이 골격을 튼튼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전해집니다. 무릎 관절 통증이 있으면서 경직되어 움직이기 어려운 증상을 개선하는 데 쓰였다고 합니다. 물론 약재를 복용하실 때는 반드시 전문 한의사와 상담하신 뒤에 진행해 주세요. 체질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으니 자가 판단은 삼가시는 게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동의보감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통하면 아프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학정혈은 무릎 슬개골 위 3cm 지점에 오목한 곳에 있습니다. 3초간 눌렀다 떼기를 양쪽 각 20회씩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실시해 주세요. 슬한혈과 적삼리까지 함께 자극하시면 무릎 건강 관리가 한층 더 완벽해집니다. 혈자리 지압 후에 의자 다리 펴기, 벽 스쿼트, 직거상, 까치발 운동을 순서대로 해주세요. 결국 무릎 건강은 혈액순환과 근력 강화라는 2가지 축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허준 선생이 수백 년 전에 알려준 지혜가 현대 의학에서도 그대로 통하고 있는 셈이에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병원 치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차원이에요. 무릎 통증이 심하시거나 오래 지속되시는 분은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매일 5분씩 학정열 지압과 간단한 운동을 실천해 보시면 분명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무릎을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